강남 고급 아파트 단지. 아침 6시.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침실을 환하게 밝힙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최만복 할아버지는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창문을 활짝 열어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78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군. 최만복은 백만장자지만 검소한 생활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넓은 아파트 안은 필요한 가구만 놓여 있을 뿐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방으로 향한 최만복은 간단히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탁 위에는 현미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 한 조각이 전부죠. 소박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최만복은 등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오늘은 북한산 코스로 가야겠네. 서랍에서 등산 지도를 꺼내 살펴보던 최만복은 문득 달력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내일은 손녀 지수의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손녀의 예비 신랑감을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우리 지수가 좋은 남자를 만났다니 참 다행이야. 최만복은 등산 배낭을 메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평소라면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했겠지만 오늘은 기사가 휴가 중입니다. 그러나 최만복에게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참에 지하철 타고 가자.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하니 기분이 좋은걸. 최만복은 백만장자임에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검소한 생활을 하던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아파트 경비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고 최만복은 미소로 화답합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최만복은 주변 풍경을 감상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다가옵니다. 지하철을 타고 북한산 입구에 도착한 최만복은 산악회 회원들과 합류합니다. 만복 회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건강이 최고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했잖나. 산행은 활기차게 진행됩니다. 7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최만복은 젊은 회원들보다 앞서 산을 오릅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의 그 성취감과 시원한 전망은 최만복이 산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산행을 마친 후 산악회 회원들은 단골 식당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최만복이 특히 좋아하는 홍어 전문점입니다.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최만복은 홍어와 막걸리를 즐깁니다. 이렇게 산에서 땀 흘리고 먹는 홍어와 막걸리가 제일 맛있다니까. 최만복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기울입니다. 오늘의 산행과 식사가 끝난 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최만복은 별 생각 없이 다시 지하철을 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릅니다. 이 평범한 결정이 그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식당을 나서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빙하던 젊은 직원이 미끄러지면서 최만복의 옷에 홍어 무침과 막걸리를 쏟아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최만복의 등산복은 홍어 냄새와 막걸리로 범벅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황한 직원은 수건을 가져와 허둥지둥 닦아보지만 이미 홍어 특유의 강한 냄새가 옷에 배어버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코를 막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만복은 오히려 당황한 직원을 안심시킵니다. 괜찮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냄새야 좀 나면 어때? 내가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최만복은 직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미소 짓습니다. 식당 주인은 최만복에게 다른 옷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최만복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합니다.
집에 가서 갈아입으면 되니 신경 쓰지 마시오. 오늘 산행과 식사 모두 즐거웠습니다. 최만복은 식당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그의 주변으로는 홍어 냄새가 진동하지만 최만복은 태연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 개찰구를 지나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미안하게 됐소. 식당에서 조금 사고가 있었네. 최만복은 멋쩍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냄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최만복은 차분히 탑승합니다. 차내는 퇴근 시간이라 제법 붐비는 상태입니다. 최만복이 자리를 잡자 주변 승객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 다른 칸으로 이동합니다. 강한 홍어 냄새가 지하철 안을 가득 채우자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아이고, 이 냄새 뭐야? 누가 홍어를 통째로 들고 탄 거 아니야? 어휴, 숨 막혀서 못 있겠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고 최만복은 민망함을 느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지하철 구석자리로 이동합니다. 이거 참 미안하게 됐네. 최만복은 작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평소라면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를 탔을 텐데 오늘은 하필 기사가 휴가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던 최만복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이게 뭐지? 처음에는 소화불량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심장이 쥐어짜듯 아파오고 식은땀이 전신에 흐릅니다. 최만복의 얼굴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습니까, 할아버지? 옆에 있던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지만 최만복은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리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집니다. 최만복의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지하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어머나, 저기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의사 없나요? 의사. 승객들의 다급한 외침이 지하철 안을 가득 채웁니다. 최만복은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와 함께 점점 의식을 잃어갑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순간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퇴근길 지하철, 의사 김태훈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응급실이 바빴고 연이은 수술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던 찰나 옆 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의사 없나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태훈은 즉시 정신을 차리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칸을 이동하자마자 강한 홍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비켜주세요. 저 의사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자 바닥에 쓰러진 노인이 보입니다. 태훈은 재빨리 노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맥박이 미약하고 호흡도 거의 없는 상황. 심정지 증상입니다. 119에 신고해 주세요. 빨리요. 태훈은 주변 승객에게 외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강한 홍어 냄새에도 불구하고 태훈은 전문가적인 집중력으로 노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태훈은 가슴 압박을 반복하며 노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주변 승객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태훈을 바라봅니다. 그 강한 홍어 냄새 속에서도 망설임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냄새에 환자를 외면할 의사는 없습니다. 태훈은 누군가의 중얼거림에 짧게 답하며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노인의 가슴에서 미약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이어서 미세한 숨소리가 들립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행히 노인은 미약하게나마 반응을 보입니다. 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노인을 안정된 자세로 눕혀놓습니다. 지하철은 이미 가까운 역에 긴급 정차한 상태였고 역 밖에서는 구급대원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냄새 속에서도.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태우는 겸손하게 대답하며 구급대원들에게 노인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전달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기는 동안 태우는 자신의 옷에 밴 홍어 냄새를 인지하고 웃음 짓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샤워부터 해야겠네요. 태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플랫폼을 빠져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한 일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우는 내일 있을 상견례에 대해 생각합니다. 예비 장인 장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 만큼 긴장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의 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지수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분명 좋은 분들일 거야. 태우는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내일 입을 정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돌이켜봅니다. 한 노인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며 태우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날 밤 태우는 꿈에서 자신이 구한 노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드는 그 얼굴. 하지만 내일의 상견례로 인한 긴장감에 그 생각은 곧 잊혀집니다. 태우는 아직 모릅니다. 내일 상견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인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최만복 또한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의사의 얼굴을 떠올리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충격과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감사의 마음만큼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그 은인을 만나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은 채 최만복도 편안한 잠에 빠져듭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병실 특유의 적막함. 최만복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여기가 어디지?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의사는 최만복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도의 표정을 짓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다행입니다. 최만복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으려 했으나 의사가 부드럽게 말립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심정지로 쓰러지셨어요. 생명의 은인을 만나셨네요.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아니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최만복은 흐릿한 기억 속에서 어제의 일을 떠올립니다. 산행을 마치고 홍어를 먹었던 일, 직원이 실수로 홍어와 막걸리를 엎질렀던 일, 그리고 지하철을 탔던 일까지는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억은 없습니다. 어제 그 지하철에서 죽을 뻔했었군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지하철에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골든타임 내에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최만복은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연락처를 아십니까? 의사는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쉽게도 응급 상황이라 그분의 인적사항은 남아있지 않네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떠나셨다고 합니다. 최만복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하게 된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거 참 살려준 사람이 누군지라도 알아야 감사 인사를 할 텐데.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최만복의 딸 최미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미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힙니다. 최만복은 딸을 안심시키려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이 정도쯤이야. 의사는 최만복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큰 합병증 없이 회복 중이라는 소식에 미영은 안도합니다. 아버지, 내일 지수 상견례인데 어쩌죠? 연기해야 할까요? 최만복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네.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도 고맙지만 내 손녀 결혼도 중요한 일이야. 내일은 꼭 퇴원해서 상견례에 참석할 거야. 의사는 우려를 표했지만 최만복의 상태가 안정적이고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로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단 무리하지 마시고 식사도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견례 후 바로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최만복은 기쁜 마음으로 의사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은 최만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의사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내일 지수의 예비 신랑을 만나는 날이구나. 과연 어떤 사람일까? 최만복은 내일 있을 상견례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렙니다. 비록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손녀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 짓습니다. 그는 아직 모릅니다. 내일의 상견례에서 어떤 놀라운 인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최만복은 예상보다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최만복의 퇴원을 허락합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는 다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알겠죠? 최만복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네. 상견례만 마치고 바로 돌아오겠소. 미영이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한 최만복은 상견례를 위해 정성껏 옷을 갖춰 입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손녀의 결혼을 위한 첫 만남이니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구먼. 최만복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집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상견례에서 자신이 만날 사람이 바로 어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의사라는 사실을요. 운명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라는 걸 오늘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정식집 개인실, 기품 있는 실내 장식과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김태훈은 곧 있을 상견례에 긴장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는 예비 신부 지수가 앉아 있고 둘은 예비 장인 장모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빠, 너무 긴장하지 마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무섭게 생기셨지만 사실 되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지수의 말에 태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내심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정장 차림도 완벽하게 갖추고 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처음 뵙는 자리라 조금 긴장되는 것뿐이야. 태훈은 지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수의 부모님이 들어옵니다. 태훈은 급히 일어나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훈입니다. 지수의 부모님은 태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우리 딸이 평소에 오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비장모 최미영은 친절하게 태훈을 대해주었고 예비장인 또한 호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태훈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 미영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곧 오실 거예요. 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오늘 퇴원하셨어요. 태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많이 편찮으셨나요? 네, 지하철에서 심정지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의사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해주셔서 큰 위기는 넘겼답니다. 태훈은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응급처치를 했던 그 노인이 지수의 외할아버지라고?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태훈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혹시 그분이 정말 지수의 외할아버지라면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우연이군. 태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노인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홍어 냄새에 집중하느라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노신사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태훈의 눈이 커집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그가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 노인이 확실했습니다. 홍어 냄새로 인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얼굴입니다. 최만복도 태훈을 보며 잠시 멈칫합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오빠예요. 의사 선생님이시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수가 밝게 소개하자 최만복은 천천히 태훈에게 다가갑니다. 태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김태훈입니다. 최만복은 태훈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의 뇌리에 어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홍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철, 갑자기 느껴진 심장의 통증, 그리고 희미하게 들렸던 누군가의 목소리.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최만복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의사가 바로 손녀의 예비 신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 친구. 태훈도 최만복이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어제의 일을 언급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때 최만복이 갑자기 태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자네, 어제 그 지하철에서 나 살린 의사 맞지? 태훈은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할아버지, 지수와 부모님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최만복은 흡족하게 웃으며 태훈의 등을 세게 두드립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인연이 있나?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 우리 손녀의 신랑감이라니. 지수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태훈을 바라봅니다. 오빠, 진짜예요? 외할아버지를 오빠가 구했다고? 태훈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제 퇴근길에 우연히 같은 지하철을 탔는데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처치를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지수의 외할아버지였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최미영은 놀라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태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셔서요. 이런 인연이 있다니 정말 운명인가 봐요. 태훈은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칩니다. 아닙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최만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훈을 향해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놀라운 우연은 처음이네. 어제 그 홍어 냄새 진동하는 상황에서도 주저없이 나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우리 지수가 선택한 사람이라니. 이건 분명 하늘이 내린 인연일세.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운명적인 만남은 이 자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최만복의 마음속에는 태훈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깊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상견례장에는 잠시 감동의 정적이 흐릅니다. 모두가 이 놀라운 우연에 감탄하는 순간, 최만복은 갑자기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하, 이건 정말 대박이구만. 내가 홍어를 좋아하니까. 홍어 냄새 풍기는 상황에서 우리 지수의 신랑감을 만난 거야. 최만복의 유쾌한 웃음소리에 모두가 함께 웃습니다. 지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태훈의 팔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오빠, 진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줘요. 어제 외할아버지를 어떻게 만났는데요? 태훈은 지수를 바라보며 어제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어제 병원 야간 응급실 근무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 옆칸에서 소란이 있어서 가봤더니 할아버지께서 심정지로 쓰러져 계셨어.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 최만복이 끼어듭니다. 그런데 말이야, 난 그때 홍어를 먹고 막걸리까지 한잔 했거든. 식당에서 나올 때 직원이 실수로 내 옷에 홍어 무침과 막걸리를 쏟아서 냄새가 심했다네. 그런데도 이 친구가 냄새에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해줬지. 태훈은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그건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든 그런 상황이면 도왔을 거예요. 최미영은 태훈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를 살려주셔서요. 이런 인연이 있다니 지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지수의 아버지도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태훈 씨,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분을 사위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네요. 순간 최만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운이 좋았던 적이 있었나 싶어. 어제 그 지하철에 타지 않았다면, 아니 기사가 휴가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모든 게 정말 신기한 인연이야. 태훈은 최만복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수와 함께 하면서 이런 놀라운 인연까지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최만복은 태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제 내 사위가 되는 건 100% 확정이야. 내 손녀를 잘 부탁하네. 지수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니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결정한 것도 아닌데 외할아버지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두 사람의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느껴져 행복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직 결혼 날짜도 정하지 않았는데. 최만복은 손사래를 치며 웃습니다. 날짜고 뭐고 이미 하늘이 정해준 인연인데 뭘 더 고민하겠어? 자, 이제 우리 식사나 시작하세. 모두가 웃으며 식사를 시작합니다. 원래 긴장감이 가득했어야 할 상견례 자리는 이제 기적 같은 인연의 발견으로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태훈과 최만복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태훈 씨는 어떤 의사인가? 최만복이 궁금한 듯 물어봅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오호, 그럼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구먼. 참 보람찬 일이지. 어제 내가 그 실력을 직접 경험했으니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었어. 태훈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지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태훈을 바라봅니다. 외할아버지, 오빠는 정말 능력 있는 의사예요.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환자들도 많이 찾는데요. 최만복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태훈을 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사실이 태훈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먼. 난 이미 마음에 쏙 들어.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을 어디서 찾겠어?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최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을 내린 듯 입을 여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군. 모두의 시선이 최만복에게 집중됩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두 사람의 앞날을 내가 축복하고 싶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최만복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다음 말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최만복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태훈과 지수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런 사위를 얻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내가 신혼집 하나 장만해 줄 테니 걱정 마. 순간 방안이 조용해집니다. 태훈과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만복을 바라봅니다. 지수의 부모님도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과한 선물이 아닐까요? 최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최만복은 손사래를 치며 웃습니다. 뭐가 과해?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야. 게다가 우리 손녀의 반려자가 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태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일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큰 선물은 부담스럽습니다. 최만복은 태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야. 기쁘게 받아주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손녀와 사위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야. 지수도 놀란 표정으로 외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외할아버지, 정말 감사드리지만 그렇게까지는. 최만복은 지수의 말을 끊고 손을 들어 제스처를 취합니다. 더 이상 반대는 없네. 내가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알아봐 두었어. 두 사람이 결혼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게 해주지. 태훈은 고개를 숙이고 심호흡을 합니다. 너무나 큰 선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충분한 수입이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만복의 진심 어린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스스로 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의 생각도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일단 내가 아파트를 마련해 줄 테니 너희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천천히 갚아도 좋아. 아니면 반은 내가 주고 반은 너희가 부담하는 것도 방법이고. 어떻게 생각하나? 태훈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지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태훈도 수긍합니다. 그렇다면 장인어른 제안대로 반은 저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만복은 흡족한 표정으로 소주잔을 들어 올립니다. 그럼 결정됐네. 자, 이제 우리 좋은 일에 건배나 하세.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를 합니다.
지수의 부모님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최만복의 결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통이 크시네요. 최미영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최만복은 껄껄 웃으며 대답합니다. 고맙긴 뭘, 내가 내 목숨을 살렸잖아. 태훈을 향해 윙크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어제 지하철에서 쓰러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너를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 이건 운명이야, 운명. 분위기가 한층 더 화기애애해집니다. 이제 최만복은 태훈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네,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위험한 순간도 많겠군. 태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응급 환자들을 다루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고요. 자네 같은 의사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어제 내가 그걸 몸소 경험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 태훈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저도 어제 그 상황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운명 같아요. 지수는 태훈과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관계로 시작하는 것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도 이런 기적 같은 예상치 못한 인연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외할아버지,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죠? 최만복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말고. 내 눈이 정확했어. 이런 사람이라면 내 손녀를 맡겨도 전혀 걱정이 없겠어. 태훈은 그런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말합니다. 장인어른, 지수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최만복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태훈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래, 믿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 상견례의 분위기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목하고 따뜻합니다. 태훈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제의 우연한 만남이 오늘의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만복은 술잔을 들며 다시 한번 건배를 제안합니다. 자, 이 좋은 인연을 축하하며 다시 한번 건배. 모두가 잔을 들어 축하의 건배를 합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나오는 길, 태훈과 지수는 나란히 걸으며 오늘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되새깁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드는 저녁 무렵,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오빠, 오늘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있었죠? 지수가 태훈의 팔을 살짝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태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운명 같았어. 어제 그 지하철에서 외할아버지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홍어 냄새가 그렇게 강했는데도 말이야. 지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태훈을 바라봅니다. 홍어 냄새가 정말 심했다면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했다던데 오빠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도울 수 있었어요? 태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땐 그런 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았지. 의사로서 그건 당연한 일이었고. 지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립니다. 오빠가 외할아버지 생명을 구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상견례에서 밝혀질 줄은.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태훈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너무 과분한 선물까지 약속해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해.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짓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에요. 한번 마음먹으면 꼭 실행하시는 분이라 아마 정말로 집을 사주실 거예요. 하지만
오빠가 반은 부담하겠다고 해서 외할아버지도 오빠의 마음을 존중해 주신 것 같아요. 태우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상적인 하루였는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인생이 바뀌다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세상 참 모를 일이야. 어제는 홍어 냄새 때문에 고생했는데 오늘은 인생이 바뀌었네. 두 사람은 잠시 벤치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습니다. 태우는 지수의 손을 꼭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지수야, 오늘 이런 특별한 인연으로 외할아버지를 만났지만 난 내가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해. 내가 내 인생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태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속삭입니다. 오빠, 나도 오빠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오빠가 외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다는 건 우리의 인연이 정말 특별하다는 증거 같아요. 그때 지수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외할아버지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지수야, 너희 잘 가고 있니? 태훈이한테 전해줘. 내일 시간 되면 같이 점심이나 먹자고. 아직 할 이야기가 많아. 지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외할아버지. 내일 뵐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전화를 끊은 지수는 태훈에게 외할아버지의 말을 전합니다. 태훈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지. 외할아버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정식집을 나온 최만복은 딸 미영과 함께 천천히 걸어갑니다. 최만복의 얼굴에는 흡족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많았네요. 미영이 말합니다. 최만복은 깊은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이다. 내가 살아온 78년 동안 이런 놀라운 우연은 처음이야. 어제 그 지하철에 타지 않았다면, 또 그 식당에서 홍어와 막걸리를 쏟지 않았다면, 미영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합니다. 모든 일이 정말 기적처럼 맞아떨어졌어요. 태훈 씨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또 하필 그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면, 최만복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건 분명 하늘이 내린 선물이야. 내가 오래 살도록, 또 우리 지수가 좋은 사람과 만나도록 하늘이 준비한 인연이지. 미영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갑니다. 내일 태훈이와 점심을 먹기로 했어. 아직 할 이야기가 많거든. 그 친구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미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저도 태훈 씨가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지수가 행복할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최만복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오늘의 상견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야. 한 번의 우연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나. 미영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그들의 걸음이 집을 향해 이어지는 동안 도시의 불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은 태훈과 지수, 그리고 최만복의 인생을 영원히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상견례장에서의 운명적인 재회로 이어진 것처럼 앞으로 그들의 삶에는 더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카메라는 흐뭇하게 막걸리를 들이켜는 최만복의 모습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집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